어쨌든 개인의 노력이 많이 들어가는 거거든요. 어떤 필요한 장비도 있을 뿐더러 나의 시간이 소모되기 때문에 이거는 저는 그래서 투자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요즘 애들이 뭐 2030 애들이 영끌이라고 해서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정말 조금, 그러니까 부자가 되고 싶죠. 근데 조금씩의 그냥 나의 공부를 한다 생각하는 식으로 하는 거면 투자로서는 괜찮은. 투기라고 생각합니다. 도박성이 너무 짙기 때문에 뭐 예를 들어 일론 머스크 한 사람이 말 한마디 한 거 가지고 이렇게 막 가격이 왔다 갔다 하는 게 이게 순전히 운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네, 전 투기라고 보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냥 비트코인 해가지고 투자를 해가지고 100만 원 넣고 200만 원 따가지고 여유 자금만 있으면은 한 번씩 투자해도 괜찮을 것 같더라고요. 요즘 월급으로는 뭐 집, 아파트 사기도 힘들고 그냥 한 번씩 여유 돈으로 그냥 투자 한 번씩 해가지고 조금씩 벌어가는 것도 괜찮을 것 같더라고요. 내재 가치가 없는 그런 가상 자산이다라는 입장에서 지금 접근하고 있고,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다 보호해야 될 대상이냐는 부분에서는 좀 생각이 다르고요. 젊은이들이 볼 때는 이 AI하고 블록체인이 세상을 움직이는 핵심 수단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거대한 미래 산업이 나오게 될 거다. 거래소를 폐지하겠다는 엄포만 놓을 것이 아니라 암호화폐를 제도화할 것인지 또 투자자 보호는 어떻게 할 것인지 등을 전문가들과 함께 논의해야 하고 이슈K 시간입니다. 오늘은 암호화폐 투기냐 투자냐를 놓고 김성훈 한국금융자산입출구 전략연구소 본부장 그리고 홍민호 변호사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시죠. 안녕하세요. 예. 먼저 본부장님, 암호화폐, 정부 다 금융권은 화폐가 아니라 가상자산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암호화폐, 가상화폐, 가상자산 일단 용어가 좀 많이 헷갈려요. 네네. 간단하게 좀 설명 좀 해주시죠. 예, 가상화폐라고 하는 것은 잘 아시겠지만 지금 다시 부활된다는 도토리, 싸이월드 도토리라든지 아니면 알고 계시는 네이버페이, 카카오페이 이런 것들도 다 가상화폐입니다. 예, 근데 이제 그 중에서 특별히 이제 암호화폐라고 저희가 따로 우리 잘 아시는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을 그 암호화폐로 얘기하는 이유는 사실 2008년 금융위기가 있었잖아요. 그때 많은 그걸 극복하기 위해서 많은 이제 화폐를 찍어내다 보니까 아무래도 인플레이션이 오고 이제 이러다 보니까 자기들이 이제 본인들이 갖고 있는 국민들이 갖고 있는 자산이 가치가 떨어지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무래도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이제 자체적으로 화폐의 가치를 갖고 있는 것, 또 교환할 수 있는 것들을 자체적으로 만들어서 중앙 정부에 직권화하지 않고 우리 자체 내 그런 화폐를 이용하는 것이 좋겠다 이런 필요성이 있어서 사실은 암호화폐가 나오게 된 배경입니다. 예, 그리고 이제 가상 자산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사실 그 암호화폐나 가상화폐나 가상자산 사실 같은 맥락이거든요. 네. 근데 이제 굳이 가상화폐를 가상자산이라고 하는 이유는 이제 잘 아시는 비트코인이 사실 화폐로서의 기능을 좀 해줘야 되는데 비트코인 거래해 보시면 알겠지만 이제 하나의 거래하는데 한 10분 정도 걸려요. 네. 그럼 이게 이제 큰 금액을 거래할 때는 그렇게 시간을 기다릴 수 있지만 그 자잘한 거래들을 다 10분씩 기다리면서 사실 거래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아직까지는 통화 기능으로서 또 화폐 거래 기능으로서는 좀 약하다. 그래서 대신에 이제 처음 만들어진 암호화폐라는 그 상징성이 있기 때문에 가치로서는 괜찮다. 그래서 가치 이제 보존 수단으로 쓰기 때문에 가상 화폐보다는 가상 자산이 맞지 않는가. 정부는 이렇게 보고 이렇게 규정하는 것 같습니다. 네. 예. 예, 홍 변호사님 말씀하셨듯이 이제 금융 당국은 일단 암호화폐는 보호 대상이 아니라고 하는데 일단 이유는 뭔지 궁금하고요. 또 투자 자산으로 인정하진 않지만 내년부터는 암호화폐 투자 소득에 세금을 부과하겠다고 하고 있어요, 정부가. 이건 또 가능한지 그것도 궁금합니다. 일단 금융 당국이 암호화폐가 보호 대상이 아니라고 한 것은 이제 이런 정부의 입장은 이제 지난 4월 은성수 이제 금융위원장이 이 암호화폐는 내재적 가치가 없고 따라서 이제 투자라고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럼 투자에 대한 보호성이 성립하지 않고 그렇다면은 이제 정부가 이거를 보호해줄 수는 없다라는 입장을 좀 확실히 했고 이게 지금 정부의 이제 기본 입장이라고 좀 보여집니다. 근데 또 한편으로는 그렇지만 암호화폐 매매를 통해 가지고 이득을 본 사람들에게 대해서는 이 거래 소득세를 부과하겠다라고 해서 좀 공분을 좀 사고 있는데요. 이게 제 생각에는 일단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라는 원칙 하에 이 거래 소득이 이제 발생한다면 세금은 거둘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그렇다면 세금을 걷는다면 거기에 또 걸맞게 투자자들을 좀 보호해주는 정책 또한 함께 발전해야 되는 것 아닌가 이런 좀 비판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개정된 특정금융거래정보법 이 어떤 내용인가요? 네, 지금 이제 특금법이라고 소위 불리는 것인데요. 2009년에 이제 지금 개정이 예고되어 있습니다. 크게 두 가지를 볼 수 있는데요. 현재는 지금 우리나라에도 지금 여러 가지의 그 암호화폐 거래소가 좀 무분별하게 지금 설립이 되어 있는데 이 거래소를 좀 정확하게 좀 등록을 하고 이 좀 부실한 거래소는 좀 폐쇄시키도록 해서 좀 거래소를 좀 압축시키고 투자자들이 이 거래소에 대해서는 좀 믿고 사용할 수 있게끔 하는 것들이 있고요. 또 하나는 이 거래소들에서도 이제 암호화폐가 하나둘씩 상장이 됩니다. 이 많게는 뭐 한 달에 뭐 10개 이상 상장이 되기도 하는데 이 상장 조건이 좀 이렇게 규칙이 제대로 없습니다. 이런 것들을 좀 국가에서 상장 규칙에 대해서도 좀 하고 그리고 또 하나 제일 중요한 것은 이 암호화폐 거래소가 계좌를 우리가 만들 때 지금은 누구나 만들 수 있는 계좌인데 은행과 좀 연결을 시켜서 계좌 실명제를 통해서 어떤 사람이 이 계좌를 만들고 있고 이걸 누가 사용하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좀 명확히 해서 자금 세탁을 방지하고 좀 세금을 좀 쉽게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입니다. 네. 원장님, 그 특검법 말고도 가상자산 산업법이라고 발의가 됐는데 네네. 암호화폐 이용자 보호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까요, 이 법이? 예, 사실 그 법으로 모든 것을 규제한다는 건 사실상 좀 어렵습니다. 예, 그렇지만 지금처럼 우리 그 투자자들이 사실은 그 비트코인을 예를 들면 비트코인 자체는 그 해킹을 당하지 않지만 사실 그 투자자가 갖고 있는 어떤 그런 지갑이라든지 아니면 거래소가 해킹을 당한 사례들이 있기 때문에 사실상 그 선의의 피해자를 막기 위해서 이런 규제는 꼭 필요하다고 보고요. 그 지금 나와 있는 것이 그 민주당 이용우 의원에서 발행된 것이 이제 발의된 것이 이제 그 가상 자산이라는 것이 무엇이고 또 가상 자산에 대해서 피해를 받지 않기 위해서 어떤 제도권 하에 어떤 것들을 해야 되느냐 이런 것들에 대한 내용인데 사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어느 정도의 규제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제 법제화되지 않은 자산들이 이제 양성화되고 좋은 쪽으로 가려면 어느 정도의 규제는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그 과정이 이제 규제이기 때문에 이제 거래소 규제, 어떤 또 실명 규제 이런 것들은 꼭 투자 환경이 이렇게 좋아지는 것이지 꼭 나빠지는 것이라고만 볼 수는 없다. 예,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좀 부담이고 이제 그 강도라든지 시기에 대한 어떤 문제는 있겠지만 이런 것들이 이제 합리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가기 때문에 장점이라 볼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예. 규제가 필요하시다고 했는데 이제 또 투자자 보호를 위한 제도가 조금씩 마련되고 있고 암호화폐 본부장 보시기엔 투기인 것 같아요, 투자인 것 같나요? 예, 사실 투기와 투자를 이렇게 선을 나누는 건 사실 이게 좀 이렇게 경계선에 있는데요. 사실 이제 돈을 이제 벌면 투자라고 얘기하고 돈을 잃으면 뭐 투기라고 보통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사실 그 투기와 투자의 그런 개념은 좀 시간이 지나봐야 됩니다.
예, 시간이 좀 지나봐서 그 예를 들어서 그 보편 타당한 어떤 그런 가치가 있는 예를 들어서 코인이 있고 그걸 많은 사람들이 인정한다라고 하면 그것은 투기가 아니라 투자로 갈 수 있는 것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그림을 하나 예를 들면 그림을 사람들이 봤을 때 그것이 그림인지 아니면 그냥 종이인지 보는 것들은 어떤 가치 평론가가 그 그림에 대한 어떤 긍정적인 얘기를 하고 많은 사람들이 또 복제본도 나오고 이러면 그 가치가 올라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어느 정도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인정하고 그 가치를 다 공유하고 좋다라고 한다라고 하면 그건 투자로 갈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 투기나 투자를 말 한마디로 딱 논하는 것은 굉장히 어렵고 그 내가 투자하는 것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알고 그것에 투자를 한다고 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인정해 준다 그러면 그것은 투기라고 볼 수 없다. 예,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들어야 되겠습니다. 네. 두 분 고맙습니다. 네.